저는 고3 수험생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잘 못 다니고 매번 집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독서실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3짜리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생은 미국 유학 준비 중이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생각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학교 다닌다고 하면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던 말던 할 테니까요. 그래서 동생은 지금 미국 가기 전에 영어 공부라도 엄청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동생이 어느 순간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언제부턴가 닌텐도로 하는 게임이라고 친구들 다 한다고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한다는데 동생은 밤 12시에 자서 아침 10시까지 잡니다. 동생은 잠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동생은 자퇴한 상태라 온라인 계약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10시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11시 반쯤에 들어와서 닌텐도랑 닌텐도 충전기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할 말 있거나 뭐 시킬 거 있으면 동생 방문을 열어보는데 진짜로 침대에 누워서 동물의 숲만 하고 있어요. 무슨 자기 섬 이름이 스리섬이니 무간도니 아주 자기 친구들끼리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되면 저녁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씻으면 10시 그리고 동물의 숲 또 2시간 하다가 자요. 이게 정말 그렇게 재밌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게임 저도 좋아하고 하지만 자기 인생을 바꿀 미국 유학이고 아예 낯선 환경으로 가는 거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게임에 빠져있는 게 참... 부모님도 정말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점심은 다 같이 먹는데 나비보베따우 나비보베따우 이러는데 진짜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 죽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게임 즐기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책상 위에 영어 공부 책은 매번 같은 페이지에 유튜브로 동물의 숲이나 보고 있고 노래는 아주 흥얼거리고 있고 하루 깨있는 시간은 동물의 숲 하고 있고 진짜 엄마랑 저랑 몰래 가져다 버릴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이해가 안 되네요. 미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가? 모든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희 학교 선생님은 너무 심하네요. 이전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똑같이 대하고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특수한 친구들에게만 잘해줬기에 더 불편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 과하다 싶어요. 예쁜 애가 선생님을 잠깐 좋아했었어요. 전 뜯어 말렸고 나이 차도 많다고 하니까 8살 차이 별거 아니라면서 혼자 막 좋아하고 하다가 교무실로 몇 번 놀러 갔었어요. 그 쌤만 계시고 다른 쌤은 안 계셔서 그냥 잠깐 있는데 친구가 인형 달라니까 내 건 아닌데 너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처럼 사랑스럽네 이렇게 말하시길래 그냥 듣고 미쳤네 했는데 어느 날은 애들 다 있는데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서 우울해하니까 껴안으려고 하면서 우리 효진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예쁜 얼굴 망가져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고 별로 표정도 다들 안 좋았는데 자기만 즐거워하더라고요. 체육대회 예선 같은 거 하는 날에 또 다른 예쁜 애한테 갑자기 오더니 고마워 어제 그렇게 말해준 덕분에 힘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듣고 쪼르륵 와서는 어제 미영이가 쌤 아프다고 아프지 말라고 하고 응원해줬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 얼굴은 어이없는 표정에 딱 하는 말이 뭐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혼자 신나 있어?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러고 무튼 쌤 혼자 예쁜 애들에 대해서 설레발치는 게 무지 심하더라고요. 체육기구를 봐야 할 일이 있어서 보여달라고 객관적으로 좀 못생긴데 예의 바르고 착한 애랑 같이 갔어요. 친구가 진짜 상냥하게 선생님 지금 이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니까 그게 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사라져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고 소리 지르시고 해서 그 다음날에 다시 갔는데 그걸 굳이 지금 꼭 봐야 돼? 진짜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하고 몇 시간 뒤에 다른 친구랑 쉬는 시간에 찾아갔는데 예쁜 애랑 갔었는데 기다려봐 당연히 보여줘야지 지금 일이 좀 많은데 네가 보여달라 하면 보여줘야지 이러시면서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딱히 두 친구 다 말하는 게 달랐던 것도 아니고 굳이 다른 게 있었다면 외모일 뿐인데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남자친구 있는 여선생님한테 어깨동무하고 스킨십 하려고 하고 예쁜 여자 선생님 맨날 교무실로 부르고 자기가 운동 가르쳐준다고 하고 또 다른 예쁜 선생님한텐 뭐가 바뀌었니 하면서 멋있는 척하고 그냥 좀 꼬리 100만 개 달린 남자 같은 그런 짜증나네요. 저는 연하의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을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친구가 너가 그렇게 남자 좋아하는 거 처음 봐. 그렇게 잘난 네 남자친구 좀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길래 친구에게 제 남자친구를 보여주려고 함께 데이트 장소로 갔습니다. 제 친구를 남자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겁게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카페에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번호가 떡하니 최근 기록에 쭉쭉 남겨져 있지 뭡니까. 화장실에서 나온 제 남자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어째서 내 친구 번호를 알고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지내냐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소개시켜준 바로 그날 제 친구가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자리 비운 건 화장실 갔을 때밖에 없었는데 그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바보 같다고 느낀 게 그때 친구에게 따졌어야 했는데 그 친구를 믿는다는 게 그냥 그렇게 남자친구한테만 뭐라고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제 남자친구가 지한테 고백을 했대요. 미안하다고. 제 친구는 제 남자친구하고 사귈 생각 없으니까 빨리 그런 나쁜 남자랑은 깨지라고. 그러던 제 친구 전화를 무작정 끊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따졌죠. 남자친구는 그런 적이 없대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제 친구가 결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랑 제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걸 봤다네요. 충격 먹은 전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그 친구에게 연락을 안 했어요. 제 주위 친구들로 인해 그 친구와 저와 헤어진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뒤통수를 쇠망치로 누가 후려친 느낌. 그때 알았습니다. 제 친구들과의 모임, 그 친구도 왔더군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후려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7년 친구라는 게 뭔지 그냥 그 친구와 떨어져 앉아 놀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한 모양인지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눈에 띄일 정도로 사랑하는 게 보였던 남자인데 뺏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 모습이 왠지 화나서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제 남자친구를 지가 뺏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친구, 모임에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 친구,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용서를 해줘야 할지 말지,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약 1년째 연애 중인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나름 짧지 않은 시간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체능 전공자이고 남자친구는 타 전공 학생입니다. 편의상 제가 배우고 있는 전공을 A라고 할게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A를 시작했고 제 스스로 말하기에 조금 부끄럽지만 결코 재능이 없는 편은 아니었고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여러 번 수상하고 지금은 전국에서 A학과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에 입학해 재학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A 전공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예체능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A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남자친구에게는 A가 취미였고 굉장히 흥미있어 하던 예술 분야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같은 분야에 흥미가 있으니까 말도 더 잘 통하고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저랑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제 동기들이 만나는 일이 생기고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좀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도 A는 정말 좋아하는 분야였는데 나는 단순히 취미고 쟤들은 전공자라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만큼의 재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남자친구를 힘들게 한 것 같고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제가 A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티를 내더니 몇 달쯤 지나서는 이제 자기 앞에서는 A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이제 A라는 분야가 너무 싫고 당분간 보고 싶지도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다고 하면서 좀 짜증을 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내가 좀 더 조심해야겠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 말을 한 이후로 정말 남자친구 앞에서 A와 관련된 얘기를 최대한 안 꺼내려고 조심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A학과 학생이잖아요. 과제부터 수업 내용, 동기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요즘 A를 어떻게 연습, 공부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걸 못 견뎌요. 그냥 말하지 말래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그게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절대 남자친구 앞에서 자랑하듯이 뻐기듯이 얘기한 적 없고 그냥 오늘 A 수업 때 땡땡이랑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였는데 그냥 자기 앞에서 A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짜증내더니 지난주엔 카톡으로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나 A 연습 중이었어 라고 답장했더니 자기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말래요.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그냥 A 하는 중에 뭐 하냐고 연락 와도 그냥 TV 보고 있다고 해요. 저는 A가 정말 좋아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제 일부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해버리면 저한테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A학과 입시를 준비했던 중고등학교 생활, 나의 취미, 내가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A 실기 수업 시간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A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소모적인 대화만 하고 있어요. 진짜 영양가 없고 가벼운 얘기들만 해요. 그런데 진짜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자기는 저한테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저한테 진짜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자기 미래 계획을 드러나요.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저런 말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5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잠깐 조용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그대로예요. 절대 남자친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A는 단순한 취미, 흥미있던 분야였던 반면 저에게 A는 정말 진지한 전공이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온갖 대회를 다녔고 남들이 놀고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잠 줄여가면서 A를 했어요. 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저건 더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온 제가 A를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지금 제가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죠? 진짜 남친이랑 제 동기들이랑 다 건너 친한 사이라 주위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괜히 입 열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걱정되고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남자친구가 점점 창피해요. 대전에서 살면서 500일 넘게 만났고요. 얘기를 하기 전에 솔직하게 키 몸무게 공개하고 말할게요. 저는 20대 중반 164cm에 54kg고요. 남친은 20대 후반 172cm에 107kg예요. 저도 몸매가 날씬한 편은 아닙니다. 장단지도 있고요. 뱃살도 있어요. 남친은 배가 엄청 볼록해요. 저희가 겨울에 처음 만났어요. 그땐 남친이 겉옷으로 몸매를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뚱뚱한 편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처음 벗은 몸을 봤을 때 배가 너무 엄청 거대한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 뒤로 배가 계속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 오래 만나고 더 편한 사이가 되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심히 천천히 얘기해봐야지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남친도 전역하고 갑자기 찐 살이라 스스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정말 조심히 얘기했거든요. 남친도 본인 몸매에 대해 심각성을 조금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것 같더니 일주일을 못 넘겨요. 저도 옆에서 하기 싫은 다이어트 억지로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는 정말 많이 했어요. 남친 부모님께서 살 빼면 차 사준다고 할 정도였어요. 부모님께서 차 사준다길래 한동안 열심히 다이어트 하더니 또 멈췄어요. 이제 날씨가 풀리고 점점 여름이 오잖아요. 얇은 옷을 입으면 배가 불룩한 게 더 도드라져요. 작년부터 느낀 건데 그 배가 점점 창피해져요. 여름이 오는 게 저도 무서워요. 남친은 2X 라지를 입어요. 이 사이즈는 일반 옷가게에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남친이랑 커플 시밀러룩 입고 싶은데 남친 사이즈가 없어서 못 입어요. 그리고 또 고민인 건 도저히 이 남자에게서 성적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남친은 제가 첫 여친이에요. 저랑 하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뱃살 때문에 남친한테 권태기가 오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남친도 좀 통통한 편이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뚱뚱한 몸매에 너무 비관적인 거 알아요. 저도 날씬한 몸매는 아니기 때문에 체격이 큰 사람을 보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 남친이 이러니 생각이 달라지네요. 진짜 상사병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심장이 쓰라려요. 올해 고3 들어가는 평범한 인문계 여고생이고요. 선생님 되시는 분은 27살이에요. 수학 선생님인데요. 고2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야자 시간에 그 책상 복도에 끌어내서 야자 감독할 겸 애들 수학 문제 푸는 거 도와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일부러 자신이 써하는 아는 문제 들고 가서 일부러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너무 쉬운 문제 물어보면 한심스럽게 생각할까봐 어려운 문제 골라서 풀이법을 어떻게든 알아낸 후에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선생님이 문제 설명해주면 전 한 번에 알아듣는 것 같이 똘똘해 보이고 싶어서 저 좀 이상하죠. 그 덕에 지금 수학 성적은 많이 오른 상태예요.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는 고2 때부터 진로 상담 시간을 따로 배정하는데요. 그때 선생님의 자상함, 초임 선생님이라 열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의롭고 다정했어요. 웃으면서 차근차근 가르쳐줄 때 으아 진짜 자상함, 아니 상냥함. 너무 어른스럽고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또 남자애들 싸워가지고 여자반 복도에서 벌 세워놓고 혼내야 할 때는 평상시와는 다른 화낼 때는 화내주시는 카리스마. 나이 드신 선생님들도 이 선생님께 그러시더군요. 요즘 젊은 선생들은 자기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실력도 엄청 좋으세요. 정말 죽어도 이 선생님 붙잡고 싶어요. 지금 반배정 가반, 나반, 다반 이렇게 나왔는데 추론해보니까 고3 반배정도 이 선생님께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천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전 정말 이 선생님에 비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공부도 엄청 잘하고 젊은 나이에 막 차도 끌고 다니고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전 지금 모의고사 고작 해봐야 3등급 근처. 제가 죽어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선생님에게 성적 수직 상승해서 관심받고 그렇게 좋은 대학교 가서 어울리는 여자가 돼서 꼭 연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든 성적 올리면서 선생님과 친해지고 수능 끝나고 고백하고 싶은데 진짜 4살 더 많아져도 되니까 선생님과 비슷한 대학교 후배 아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든 친해질 텐데. 정말 하루하루가 가슴 떨리고 진짜 대학교 가서 또래 만난다고 이런 애기 다루듯 하는 상냥함과 자상함은 못 느낄 것 같아요. 또래 남자랑 대화하면 남자가 애 같고 내가 어른스러운 느낌이지만 선생님과 대화하면 전 한없이 어린 초등학생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 정도로 좋아하는데 수능 치고 고백하는 게 낫겠죠? 지금은 미성년자라 무조건 거절할 것 같은데. 500일 정도 된 커플이에요. 사귄 지 한두 달 정도 후부터 둘 다 커플 프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 커플 프사를 하게 된 건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랑 나온 사진 프사로도 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 자랑도 하고 우리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기분이랄까? 남자친구의 프사에 올려져 있는 우리 사진을 보면 사랑받는 느낌도 들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근데 갑자기 프사를 커플 사진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프사 바꾸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놈의 프로필 사진이 뭔지 왜 이렇게 지키고 싶은 걸까요? 프사가 내려지면 불안하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말로는 독백도 했다가 풍경도 했다가 독사진도 했다가 커플 사진도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남자친구가 너무 낯설고 저는 뭐가 그리도 불안한 건지 계속 눈물만 나요. 남자친구가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는데 네, 전 사실 믿음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여자 문제로 속썩인 적은 없지만 거짓말과 외박으로 힘들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프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프사에 집착하는지 신기할 정도로요. 제가 그럼 대안으로 프사는 하고 싶은 걸 하고 프사 배경은 우리 커플 사진으로 고정해 놓으면 안 되냐고. 나에게는 프사가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매달리다시피 울며 사정했는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대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27살 여자야. 지방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서울 온 지 2년 됐는데 사실 나랑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은 잘 알 거야. 서울에 일단 아는 사람이 없어. 친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하니까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연애를 더욱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주변에 일단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소개를 받을 수도 없고 관계망이 아예 없어서 꼬실 수도 없어. 심지어 난 여자만 우글우글한 병원에서 일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소개팅 어플을 해봤어. 어플 종류가 그렇게 많을진 몰랐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 추려서 6개를 동시에 깔아봤다? 너무 정신없길래 2개로 추려서 하다가 실제로 연결돼서 뻥 안 치고 9명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해봤어. 그러다가 10번째 지금 남친을 만났어. 오빠랑 연결이 되고 카톡으로 먼저 연락을 하는데 일단 답이 칼답이 오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나 또한 카톡을 잘하는 편은 아니야.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답장을 사실 잘 못하잖아. 그래서 서로 답장을 주고받는 텀이 좀 긴 편이긴 했어. 그러다가 날짜를 잡고 오빠를 처음 만났는데 사실 난 한눈에 반함이었어. 비주얼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다. 난 좀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키는 185고 얼굴이 작은데 하얗고 마른 거지. 진짜 미쳤구나. 내 생에 이런 남자가 나타났다니. 내 키가 160이고 해서 174 이상을 만나본 적은 없어. 5명 만나봤는데. 나는 극호감 상태에서 첫 만남에 한 장소에서 6시간을 앉아서 이야기만 했어. 피맥과 함께. 근데 오빠도 나에게 호감인 게 느껴졌어. 느낌이 좋다고 말도 많이 해줬고. 사실 불편한데 6시간 동안 나랑 피맥하면서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 연락하다가 2번째 만났을 때 서로 좋아서 붙어있다가 키스하고 바로 사귀기 시작했어. 사실 난 이렇게 초고속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건 처음이야. 지금까지 주변에 알던 사람 만났고 소개받아서 연락 2달 반 하고 만났거든. 그만큼 내가 업되고 도파민이 솟구쳐서 만나본 사람이 오빠가 처음인 거지.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오빠 만난 지 오늘로 6주째야. 6주 동안 4번 만났는데 낮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빠는 공방에서 일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지는 3개월 됐고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 깨닫고 공방 일이 너무 좋아서 다 포기하고 일을 시작한 거야. 나이는 32. 생초보라서 바쁜 건 알겠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쳐서 같이 일하던 2명이 그만둬버린 상황이라 엄청 바쁜 상황이야. 일요일에는 매주 본가로 내려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본가는 경기도라서 매주 가고 있는 상황이야. 본가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교회 다니러 매주 가더라고. 나도 교회를 다녀서 이해를 하는데 난 딱 예배만 드리고 와. 오빠도 본가 가서 예비만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 봉사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가서 저녁 9시쯤에 서울로 와.
난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6주 만났는데 4번 본 거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난 거거든? 내가 진짜 보고 싶으면 예배만 바로 드리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일요일날 약속이 없다고 매주 말했거든. 그리고 2번 일요일날 볼래? 라고 물어봤는데 2번 다 가족일로 거절당했어. 진짜 믿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전화를 먼저 안 해. 내 전화가 부재중으로 떴으면 카톡을 할 게 아니라 전화로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먼저 전화한 적 딱 한 번이야. 난 내가 좋아해서 여러 번 했고 전화를 하면 2시간씩 통화는 또 잘해.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는 동안 내가 만나러 간 적은 없어. 매번 와줬어. 서로 서울에서 거리는 지하철 40분 50분 정도야. 분명히 해둬야 될 부분은 내가 안 간 게 아니야. 내가 먼저 퇴근하고 하니까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야근해서 2번 취소하는 바람에 못 만난 거지. 만났을 때 항상 와주긴 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카톡 답장이 늦지만 대답은 다정하고 잘해. 전화를 먼저 절대 걸지 않지만 전화를 받고 통화는 잘해. 근데 이 사람 계속 만나도 되는 거 맞는 거니? 일이 저렇게 바쁘고 일요일에도 날 안 만나는 거면 멈춰야 하는 거니? 30 넘으면 일하고 바쁘니까 다 이렇게 만나는 거야? 모르겠다 진짜.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에게 항상 최고를 해주시길 바라셨고 실제로 저는 최고로 받고 자랐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무의식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다. 언젠간 반드시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리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실제로 닥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소리였어요. 근데 문득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더 많으셨구나. 일주일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작 20살 대학생인데 말이죠. 그래도 항상 밝고 즐겁게 지내 제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많이 찾아와 줬더라고요. 참 고맙게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유명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입니다. 저랑은 막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을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건너 듣고 왔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쏟아지는 문상객을 상대하려니 정말 진이 빠져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친구들이 왔는데 밥 먹는 건 보고 가야겠다고 육개장 먹는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셀카봉에 핸드폰 매달아서요. 그걸 보고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겨우 참고 가서 물었죠. 뭐 하는 거야? 나 육개장 먹방.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지. 셀카봉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미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육개장 먹방이라뇨.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이성을 잃어 말을 나오는 대로 뱉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슬금슬금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하지 말라고 뜯어말렸는데도 잠깐만 영상에 담겠다며 10분을 넘게 그렇게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작 20살 됐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저 유튜브 먹방 영상용 가십거리가 되는구나 싶어 현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의욕도 없지만 저에게는 아직 할머니가 계십니다. 얼른 눈물 닦고 추스리고 저보다 더 힘드신 할머니를 보살펴드려야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드네요. 저는 중3 남자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누나들 사이에서 커서 동성 친구들보다는 이성 친구들이 좀 더 많습니다. 남자애들처럼 게임, 축구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피부 미용이나 옷에 좀 더 관심이 많은 편이라 여자애들이랑도 자주 놀러 다닙니다. 하루는 제가 여사친이랑 카톡을 하는데 강아지 짤을 서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사친이 갑자기 자기 엄마가 고양이를 입양해 왔다고 자기는 이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더 좋다고 갑자기 고양이 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찍은 사진이라고. 카톡에서 사진 오면 눌러보기 전까지는 얼핏 보여서 강아지보다 고양이? 귀엽네. 이러고 사진을 자연스럽게 눌렀는데 오른쪽 하단 쪽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여사친의 모습이 샤워를 하려고 했는지 옷을 홀딱 벗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적나라하게. 왼쪽에 고양이에 집중해서 정신 팔리고 보낸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민망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말해줘도 문제, 안 말해줘도 문제인 상태에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제가 일십을 하니까 또 다른 사진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비추고 아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지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어색한 사이 될 것 같고 안 말하자니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면 진짜 역대급 흑역사일 텐데 제가 아무리 섬세하고 좀 꼼꼼한 편이어도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카톡을 씹었는데 카톡 왜 씹냐고 계속 카톡 오고 이게 사실 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사진 지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친구가 고양이 귀엽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혼란스럽네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민망한 주제잖아요. 얘랑 좀 친한 사이라 어색해지긴 싫은데 솔로몬이 되고 싶네요.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키가 166이에요. 전 170입니다. 연애 초반 때는 콩깍지 때문에 마냥 좋기만 했는데 이젠 키 작은 남친이 부끄러워요. 앉아있을 때는 행복해요. 왜소한 체구는 아니라 앉으면 키 커 보이는 착시가 있거든요. 콩깍지 떨어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굴도 못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같이 걸을 때나 키 큰 커플 보면 그냥 짜증나요. 부럽고. 근데 그걸 남자친구한테 표출해도 다 받아줘요. 키 작아서 미안하다고. 다른 걸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키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친구한테도 쪽팔려서 소개 못 시키겠고 사진도 항상 앉아있는 사진만 찍어요. 그리고 비율도 진짜 안 좋아서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안아주거나 뽀뽀할 때 뒤꿈치 살짝 드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천년의 사랑이 식는 기분. 근데 키 작은 것만 빼면 진짜 완벽해요. 친구들 남친 얘기 들어보면 하나씩 문제가 있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세상 다정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친구들도 클린해요. 4년 동안 매번 집 데려다주고 일방적으로 화내거나 이유 없이 짜증내도 다 받아주고 뭘 하든 제가 1순위고 제가 권태기일 때는 더 잘해줬어요. 서로 첫 애인이라 제가 관계하기 싫다고 말했더니 지금까지 언급도 안 하고 여행 가도 키스만 하고 꼭 안고 잠만 잤어요. 가끔 높은 굽 있는 거 신고 만나도 신발 이쁜 거 샀네? 이런 식으로 그냥 스타일에만 언급하고 키 때문에 주눅 들어하지 않아요. 저도 그 점이 좋았긴 한데 이제 키가 거슬리니까 몰랐던 주위 소리가 들려요. 엄마랑 아들 같다. 나 같으면 쪽팔려서 못 만난다. 이런 소리요. 남자친구는 둔해서 못 듣는데 저는 들리거든요. 그 소리 듣고 괜히 남친한테 짜증내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평생 없을 것 같아요. 키만 5cm라도 컸으면 당장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 외형에 집착하는 걸까요? 세상에 키 크고 좋은 남자는 많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하는 거 남친도 알아요. 그래도 기다려주겠답니다. 친오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 오빠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키도 큰 편이고 학생회장도 했었습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학도 스카이 졸업하고 현재는 대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봉사활동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K라고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반에 소위 일진이라는 애들이 4-5명 그룹을 만들며 애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엄청 괴롭혔는데 반 애들 모두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소심하고 또 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늘 그렇듯 그 일진 애들이 K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심해서 K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요. 그런데 소심한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걔네들한테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K한테 가서 일어나라고 하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일진 애들이 욕을 했는데 오빠를 좋아한다는 그 애가 다른 애들을 말리더라고요. K랑 밖에 나와서 초코우유를 마셨는데 K가 다시 울면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서 그동안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둘이 막 울고 그 뒤로는 저랑 제 친구들이 K랑 같이 다니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진 애들이 부복할까봐 겁이 났지만 오히려 제 친구들도 같이 지켜주니 별탈 없이 지나갔고 K랑 저는 베프가 되었고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니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같이 지원했는데 둘이 합격해서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 K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당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너무 힘들었다고. 네가 그때 안 도와줬더라면 자살했을 거라고. 난 네가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가 너무 아파서 장기 이식을 해야 한다면 난 내 장기 너한테 다 줄 수 있다고. 여기까지가 과거의 얘기고요. 엊그제 오빠 SNS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오빠가 예전부터 쭉 봉사활동 다녔던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봉사자들과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 안에 위에 언급했던 고등학교 때 오빠를 좋아했던 일진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에 그의 이름이 있고 고백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당장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한 3개월 전에 걔가 봉사활동한다고 그 보육원에 나타났답니다. 그러더니 매주 꾸준히 나오고 오빠한테 고백했다고 하네요. 오빠도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걔가 연기를 잘한 건지 사람이 착하고 선해서 사귀기로 했다고 하네요. 오빠는 걔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아직 좋아한다 그런 감정보다는 호감이 있고 좋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위에 썼던 거와
차마 글로 적지 못했던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쭉 오빠한테 말해줬습니다. 오빠도 적지 않게 놀라더라고요. 제 생각엔 걔가 의도적으로 오빠한테 접근한 게 100%라고. SNS 엄청 검색해서 오빠 거 SNS 보면서 의도적으로 고아원 봉사활동 간 거라고. 내 친구 K가 걔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오빠한테 다 말했더니 오빠가 당황하면서 자기가 3개월 본 걔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고등학교 때면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네요. 오빠 연애사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진 않지만 걔는 정말 아니라고. 빨리 헤어지라고 했더니 오빠도 생각을 정리해본다고 하네요. 어쩌죠?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었어요. 정말 착하고 훈훈한 남친이었는데 처음에 애들이 오래 사귀어라,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도 들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사귄다는 얘기가 3학년 일진한테도 들렸나봐요. 더 어이없는 게 그 일진 언니들 중에 한 명이 제 남친한테 갑자기 애정 표현? 들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진짜였어요. 막 남친이 저보고 그 누나가 나한테 자꾸 문자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 남친도 싫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씹는다고 하는데 그 선배가 계속 문자했대요. 그 이후로 학교 생활은 점점 힘들었어요. 그 언니가 제 이름 팔아먹으면서 딴 학교 일진한테 다 말하고 막 내가 걔 남친 뺏을 거다 이러면서 헛소리하고 다녀서 진짜 짜증났어요. 학교 점심시간에 저희 반 찾아와서 나 어딨냐고 물어봤대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말투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마다 친구랑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숨어 있었어요. 자꾸 간섭하고 내 얘기하고 다니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한 번은 협박 문자까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어이가 없어서 다 무시했어요. 전 진짜 평범했어요. 튀고 싶지도 않았고. 그 선배들이 제 남친을 안 받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원하지도 않는 인사를 그 일진들한테 해야 되지? 15살인 여자애 혼자 다 참았잖아. 그럼 된 거 아닌가? 복도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일진 선배들 중에 정말 착한 언니가 저보고 제가 그럴수록 네가 네 남친 더 꽉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나마 힘이 나는 것 같았는데 진짜 남친한테 계속 들이대고 팔짱 끼고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지치는 거예요. 남친이랑 문자도 어색해지고. 근데 남친도 힘들었나봐요. 저보고 미안해 헤어지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에 그 언니랑 사귀더군요. 차인 것도 어이없지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다음날 사귄 남친놈도 어이가 없지만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네요. 나는 지금 중3이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같은 반 된 건 올해 처음이야. 남자친구가 작년에 3학년 선배랑 시비 붙어서 말싸움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자 선생님이 무슨 상황인지도 듣지도 않고 바로 얘 뺨 때리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질렀대. 그거에 야마돌아서 선생님 멱살을 잡아서 팽개쳤나? 그래서 한창 봉사하느라 학교에 안 나왔어. 그래서 올해 같은 반 되면서 너무 무서웠거든. 근데 1학기에 한번 말 섞어봤는데 애가 되게 착하고 다정한 게 그냥 말투에서 묻어나더라. 그래서 의외라고 애들한테 말했더니 걔 분노 조절장애 있는 거 말고는 착하다고 했어. 그래서 건들면 안 되겠다 했지. 학교도 진짜 거의 안 나왔는데 우리 반이 자리를 2주에 한 번씩 바꿔서 짝도 자주 바뀌는데 남자친구가 내 짝이 된 거야. 난 그냥 자주 안 오니까 다른 애랑 자리 바꿔야지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주에 점심시간쯤에 2번인가 학교를 왔어.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있긴 했는데 2주 지나고 다시 자리를 바꿨어. 남자친구는 보통 4교시나 점심시간 지나서 학교를 되게 자주 와. 근데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야. 난 1분 단위고 남자친구는 4분 단위인데 걔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도끼병이 있구나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랑 놀려고 1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틀인가 지난 후부터 내 옆에 앉아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나 모쏠이어서 내가 막 연애 만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정신 차려 이랬거든. 근데 얼굴책 친구도 오고 패매도 하고 번호 교환도 하고 남자친구가 막 나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도 학교 오는 길에 사다 주고 하다가 자리 또 바꿨는데도 내 옆에 앉았어서 그땐 이게 썸인가 하고 대충 알았지.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남자친구가 나 너 좋아하는데 사귀자 하고 말했는데 그게 소리가 좀 커서 앞에랑 뒷자리 애들한테 들려서 의도치 않은 공개 고백? 그래서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바로 알았다고 하고 사귀는데 나한테는 진짜 멋있고 잘해주고 다정한데 저번에 어떤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셔서 처음 보는 선생님이 대신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은 남자친구가 노는 애인 줄 몰랐나봐. 그래서 살짝 떠드는데 엄청 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 그냥 내버려두세요 한 건가? 뭔가 멘트가 오글거리긴 한데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가방 챙겨서 그냥 학교 나가더라. 그거 보고 요즘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아직도 저러는구나 하고 조금 실망했는데 반 애들이 내 표정 안 좋은 걸 남자친구한테 말해줬대. 그래서 막 밤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렇다 할 사고도 안 치고 학교는 아직도 점심시간에야 오긴 하는데
그래도 전보다 훨씬 자주 와. 근데 여자애들이 앞에서는 당연히 말을 안 하는데 뒤에서 왜 사귀냐고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 교무실 불려가서 나는 성적도 나쁘지 않고 착한데 왜 그런 애랑 사귀냐고 학년부장 선생님이 막 혼내기도 하고, 담임도 막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해서 그냥 엄마한테는 내가 말했는데 엄마가 좀 놀라고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았어. 나는 남자친구가 진짜 많이 좋은데 내가 주변 시선이랑 들려오는 말들을 못 이겨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저는 24살 직장인이고요. 남친은 25살 직장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 남친은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대충 일 안 하는 일요일날의 하루 일과를 적어볼게요. 그 전날 토요일에 10시쯤에 잠들어 새벽 6시에 기상, 6시부터 20분까지 샤워,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7시 반까지 휴식,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가벼운 몸풀기, 8시 10분부터 12시까지는 인터벌 트레이닝, 엄청 뛰다가 중간중간에 쉴 때마저도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그거 하고요. 12시부터 12시 반까지는 도장 가서 샌드백 치기,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 및 휴식, 2시부터 6시까지 헬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식사 및 휴식, 8시부터 9시까지 도장에서 샌드백 치기, 9시 10분에 집에 도착, 9시 15분부터 40분 정도까지 샤워, 그리고 10시에 취침. 일하는 날 6시에 기상, 8시까지는 똑같고, 8시부터 10시까지 인터벌 어쩌고 저쩌고 똑같고, 10시에 일하러 가서 11시쯤에 도착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참고로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대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6시 반부터 밥 먹고 휴식을 취하다가 8시 반까지 헬스 시간이 짧아서 이때 강도를 높게 한다고 하네요. 8시 40분부터 9시 20분 정도까진 도장에서 샌드백을 치고 9시 반쯤에 집에 와서 50분까지 샤워한 다음에 좀 쉬다가 10시쯤에 자요.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고 놀랬어요. 맨 처음에 뭐 운동을 한다길래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러면서 지켜봤는데 너무 심하게 하길래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데이트하려면 제가 운동하는 거 따라가야 돼요. 어떡하죠? 그래도 남친 집이 돈은 많아서 저런 식으로 하고도 부족함이 없나 봐요. 아휴. 참고로 남친은 술, 담배는 안 하고요. 집에는 컴퓨터랑 TV도 없어요. 신기하네. 온통 운동기구뿐. 이런 남친 어쩌죠? 싫은 건 아닌데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좋은데, 근데 운동하는 거에 비해 근육이 무슨 보디빌더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자기 말로는 압축된 거라면서 헛소리 하던데 이소룡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고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저희들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힘드네요.